하반기의 첫 거래일 특징주 잡아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뉴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많은 대표님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워낙 일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엇갈리기를 기대하면서 요즘 모먼트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맞아요. 자, CXL 관련 얘기부터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사실 HBM 쪽에서 워낙 뒤처졌다 보니까 이 상용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주가 수혜가 예상이 될까 종목 찾기에 발빠르게 나섰는데요. 네오셈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우와. 처음부터 엇갈렸네요. 네, 좋습니다.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네오셈 오늘은 급등했다가 좀 밀리는데 여전히 이제 밀리면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CXL이 이제 한동안 지금 3월 이후에 좀 부진했던 이유 자체가 한 2월까지만 하더라도 CXL이 뭐 지금 보완제 역할을 좀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그런 그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1.1 버전 관련돼서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는 그 삼성에 납품도 하고 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역할을 한 3월까지 했다가 지금 또 다시 조정을 깊게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부각받고 있는 이유가 CXL 관련돼서 저도 되게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뭐 NV링크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게 뭐 과연 쓰일까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오히려 이제 이거를 이 표준을 만드는데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알려졌고요. 결국에는 NV링크 이외에도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XL이 뭐 HBM을 뭐 만회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이건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쪽도 여전히 고려 대상이다라고 봤을 때는 좀 작은 섹터로서 한번 뭐 그 안에 수혜주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네오셈인데 네. 네오셈이 뭐 CXL 관련돼서 대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SSD 관련돼서도 여전히 검사 장비 쪽으로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낸드 쪽이 좋아지는 이유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 네오셈은 오늘 급등 이후에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빠질 때마다 좀 모으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CXL 쪽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지만 워낙 SSD 쪽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나올 때 물량 좀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은 왜 X 주셨어요? 뭐 일단은 CXL이 뭐 당장 이게 얼마 쓰일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았고 제품 출시되는데도 시간은 상당히 좀 걸릴 거라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반면에 그 기대감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 가격 조정 주고 다시 한번 그 고점 언저리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보면은 이제 약간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오늘 뭐 종가 베팅을 하는 것보다 네. 최소한 며칠 정도 흐름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차라리 좀 비싸게 사더라도 지난 3월달 고점 한 16,000원, 17,000원을 돌파가 확인되는 것을 돌파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오늘은 X를 줬습니다. 네. 자, 밀리면 담아라. 혹은 오르는 거 확인하고 담아라. 지금 이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볼 텐데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조선주가 우리 증시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잠깐 정보를 좀 전해드리면 삼성중공업이 상반기까지 연간 목표치인 97억 달러의 40% 수준만 수주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 3사 중에서 유일하게 목표치를 상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종가 매수는 두 분의 의견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일치하셨군요. 네.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상해 컨테이너 지수 상승이라든지 또 해운주 상승들이 또 컨테이너 발주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고요. 네. 지금 신조선가가 지난주에 이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87.24를 기록을 했는데 역대 최고치가 제가 알기로는 191점 몇으로 알고 있어요. 올 연말이면 이것을 좀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데 이 신조선가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주요 조선사들이 지금 최소 3, 4년치 수주 잔고를 쌓아놓은 상황에서 저가 수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저가 수지를 하기 싫어도 건조 물량이 없으면은 저가 수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LNG선 다음에 뭐 메탄온설, 그 다음에 또 컨테이너선 계속해서 신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조선가는 좀 안정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캐나다 쪽으로 해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건조를 최종적으로 그 확정을 지었는데 LNG 제약이 시장이 앞으로 좀 되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이것을 천연가스가 한 50% 이상 담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LNG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그 제약위선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삼성중공업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수주는 추가 수주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 게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소송 문제인데 네. 이게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 이걸 그러니까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규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겹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질 가능성 적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신조성가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고요. 두 번 모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알테오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한 전문가께서 알테오젠을 두고 주가가 하늘 뚫고 우주까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우주선에 탑승해도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도 엇갈렸군요. 그렇네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좋게 보는 쪽은 원래 굉장히 좋게 보고 네. 또 안 좋게 보는 쪽은 또 이제 리스크를 보는 건데 지금 알테오젠은 리스크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키트루다 관련돼서 이제 9월 임상 종료가 있는데 이게 뭐 신약에 대한 임상 종료가 아니라 일단은 기존에 있던 약에 대한 제형 변경에 대한 임상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머크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신호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내적으로 안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머크사에서는 대놓고 이제 뭐 아주 좋다. 지금 임상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9월 23일 날 그게 이제 잘 체결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한번 기대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상용화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로열티 수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뒤따라오는 현금들이 이제 눈에 보일 거고요. 그때 되면 아마 이 가격도 못 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ADC 관련돼서 또 추가적인 계약이 이제 일본 제약사와 있을 건데 그것도 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뭐 6월에서 8월 사이라고 했으니까 8월 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도 추가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되더라도 거의 뭐 키트루다의 계약과 거의 한 절반, 3분의 2 수준에 맞먹는 금액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아예 달라진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이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도 더 비싸질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거의 뭐 리스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이 더 궁금해요. 왜 X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뭐 알테오젠하고 아까 네오셈 다 좋은 기업이라 좀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차트적으로 자리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약간 바이오주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그동안 약간 물론 이게 소외받았던 종목이 올라간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수급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순환매가 지난주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팩트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띄었고 그동안 안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마저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30만 원 진짜 1,500원 남겨놓고 네. 터치를 못하고 일단은 지금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6월 초에 좀 강하게 상승하고 사실은 좀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본다라면 조금 저는 좀 지금 위치에서는 전 더 갈 거라 보고 있고 사실은 뭐 알테오젠에 대해서 지금 가격 싸다고 보고 있지만 네. 또 먼저 추세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지금 먼저 진입해서 조금 마음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좀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께서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견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저는 사실은 하반기 주도주를 좀 바이오주 섹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상반기 주도주였던 알테오젠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7월 초 한 중순까지는 제가 약간 시한간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좀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을 기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수급 변화가 좀 감지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비싸서 손이 안 나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지금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좀 급등한 만큼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종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일치했습니다. 일치했네요. 자, 두 분 일치했고요.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전면전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란 대통령 선거가 지금 결선 투표로 이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지금 저는 좀 진정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난주에 이란 대통령이 결정됐다라면 상당히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전될 수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일주일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어떤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방산주들은 높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말 기준으로 80조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수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이제 매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지난주 미국 대선 토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러우 전쟁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은 유럽이 또 트럼프는 뭐 아시아 국가가 뭐 한국, 일본이죠. 뭐 해봤자 그래서 돈을 분담비를 더 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방위산업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루마니아 등 유럽의 10개국에 이제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유럽 쪽으로 해서 어떤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지금 가격은 사실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나. 다만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이제 9월달 분할 이슈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분할 조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지금도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나머지 방산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고밸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고밸류라고 전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LG 넥슨,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본 방산 그 사업부도 있지만 열차 사업부들도 충분히 저는 좋은 그 실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치솟았잖아요. 맞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명이 미스터 불확실성인 만큼 방산주에 대한 시장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로 넘어가 볼까요? AI 관련 모멘텀 부각되고 있고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잘 가다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눌림목에 공략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매수군요. 맞아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어제죠, 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예. 금요일 날 이제 급등했던 이유가 중요한데 탐방 보고서가 나오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탐방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탐방 갔던 이제 또 키움의 애널리스트가 오늘 리포트를 또 내서 75,000원짜리 리포트를 냈는데 그 두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단가가 올라간다. 한마디로 쇼티지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만드는 MLB가 AI 가속기에도 들어가고 뭐 통신용 서버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쇼티지가 나고 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 징조가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사실 1분기 실적부터 나왔는데 1분기 실적도 전분기 4분기보다 사실 그러니까 매출액은 한 200억 조금 더 넘게 한 300억 안 돼, 25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는 아마 2분기 실적 나오면 그게 또 한번 증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7월 달에 이제 국내 사공장이 다시 가동을 하는데 이 사공장을 신규로 가동하는 거
이외에도 5공장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도 하나 더 증설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좋은 상황을 가고 있다. 쇼티지 국면을 들어가서 좋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 계산이 다시 달라져야 되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급등 이후엔 꼭 이렇게 또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매수해 놓으시면 또 한번 기회가 오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 설명도 좀 추가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뭐 비슷한 이유고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강한 상승을 시세를 분출해주고 오늘 약간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럴 때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위치도 일단 고점 돌파를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급등 후에 약간 눌림목에 있다라면 저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